자, 이번 시간에는 6강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중 항등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예요. 항등식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뭘 선행하고 왔냐면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방정식. 이 방정식은 특정 문자에 대해 참거짓이 바뀌는 등식, 참거짓이 바뀌는 등식 그렇게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x 빼기 3은 0이다. 이런 거는 방정식이에요. 왜냐면 x가 실제로 3이면 3 빼기 3은 0이 돼서 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x가 만약에 4면 4 빼기 3은 0이 아니죠. 그래서 이 4는 거짓. 그래서 어떤 문자들이 바뀜에 따라 그 식이 참이냐 거짓이냐가 바뀌는 식을 그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해하시고 있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놈은 해 또는 근이라고 했고요. 얘는 해가 아닌 거죠. 자, 요런 게 방정식이었는데 항등식은 뭐냐면 항은 항상이에요. 항상. 항상 같을 등식.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항상 등식을 만족한다. 그런 게 항등식인 거예요. 그래서 특정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 항상. 요 항상이 중요한 말인 거예요. 항상 성립한다. 그러니까 뭘 넣든 간에 x에 뭘 넣든 간에 다 성립하는 거지 식이. 그러면 아까 봤던 x 빼기 3은 0이라는 이 등식은 항등식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왜냐면 3이라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만 뭐 2라는 값에 대해서는 이 등식이 만족 안 하기 때문에 뭘 넣든 만족하는 게 아니죠. 만족 안 하는 놈이 있으니까 이건 항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이었어요. 자, 그러면 밑에 예제에서 항등식이랑 방정식의 구분을 한 번 더 살펴봅시다. 먼저 얘부터 볼게요. 얘. 자, 우리가 x 더하기 1의 제곱을 전개했을 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니까 이거는 그냥 같은 식이에요. 좌변과 우변의 식이 같은 식이야. 아예 같은 식이기 때문에 이 식의 x에 뭘 넣으나 이 식의 x에 뭘 넣으나 이 값이 당연히 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x에 뭘 넣던 간에 성립하는 식이니까 얘는 항등식일 거다. 항등식일 거다. 자,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은 0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인수분해를 배웠죠. 중학교 때.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x값이 얼마 또는 얼마기 때문에 1 또는 3이기 때문에 우리는 x는 1, x는 3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이 1이랑 3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저 식이 참이 되게 하는 x값이 1이랑 3밖에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거짓인 거는 1이랑 3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다 거짓이겠구나. 예를 들어서 x에 0을 넣어봐요. 그럼 0 빼기 0 더하기 3은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 식이 성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x값이 0이라는 거는 해가 아니에요. 참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항등식이라고는 할 수 없다. 방정식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방정식이다. 항등식과 방정식의 차이를 다 알고 있겠죠, 이제는. 자, 그러면 어떤 문제에서 이제 항등식이라고 직접 주지는 않고 돌려서 줄 건데 그런 표현들이 뭐가 있냐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문제에서 항등식이라고 직접 주는 일은 거의 없어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말로 돌려서 말을 할 거다. 그게 뭐냐?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들은 요 1, 2, 3번 세 가지를 유의 깊게 기억해야 돼요. 자,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등식. 여기 뒤에는 성립하는 등식이 나와요. 이 뒤에 성립하는 등식. 다시 모든 x에 대해 어떤 등식이 성립한대요. 그러면 x값에 뭘 넣든 간에 모든 x니까 다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등식인 거죠. 특정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래서 이거는 항등식의 표현 중 첫 번째다. 알겠죠? 두 번째, 임의의 x에 대해라는 요 임의의. 여러분들 임의라는 건 뭐냐면 x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내가 그중 하나 임의로 뽑은 거야. 아무거나 막 뽑은 상태인 거야. 근데 그게 뭘 뽑은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의라는 거는 모든이랑 그냥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상식선에서는 크게 어긋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과 임의는 같은 표현이라고 써도 무방하다. 여러분들 상식선에서는 그렇게 봐도 돼요. 그 다음 3번 x의 값에 관계없이. 요 말은 뭐냐면 x의 값에 관계없이는 그냥 x의 값에 뭘 넣든 x랑 값이 관련 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이것도 항등식의 표현 중 하나겠구나.
그러니까 이거 한국말을 좀 이해해보면 쉬운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은. 자, 그 다음 이제 4번인데 4번은 잘 나오지 않는 표현이에요, 원래.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왜 적어놨냐면 여러분들이 가끔 어떤 식이랑 헷갈리냐면 어떤 x에 대해랑 어떤 x에 대하여도 요 두 개의 차이를 잘 구분 못해요. 근데 어떤 x에 대해는 그러니까 어떤 놈에 대해 그러니까 그 어떤 놈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x에 대해 성립한다는 거는 이 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x값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상태인 거예요. 어떤 x에 대해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근데 어떤 x에 대하여도 어떤 x값을 넣던 간에 어떤 x에 대하여도 요거의 의미는 우리가 위에서 봤던 이 세 개의 의미랑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똑같이 어떤으로 시작을 해도 요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식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요거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요 네 가지의 표현이 항등식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이다. 특히 1, 2, 3번은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다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가 x니까. 만약 여기가 x가 아니라 y였으면 y에 대한 항등식이겠죠. 그쵸? 자, 그 다음 요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미정계수법이란 걸 배울 거예요. 미정계수. 여러분들 한자 좀 아시는 분들은 뭐냐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았다. 안일미 정할 정해지지 않은 개수는 우리 배웠죠. 다항식에서 문자 앞에 곱해진 수, 뭐 문자 뒤나 앞이나 곱해진 수를 우리가 개수라고 했는데 그 개수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ax 더하기 b는 요 x한테 곱해진 놈이 a잖아요. 그래서 개수가 a인데 그 a가 지금처럼 미지수이기 때문에 모르는 수이기 때문에 그거를 미정계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미지수인 계수. 이 미정계수라는 거는 미지수인 계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편할 거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미정계수법은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ax 더하기 b랑 뭐 cx 더하기 d랑 같대. 이게 항등식이래. 항등식인데 뭐 항등식이라고 나올 수도 있겠고 방금 배운 것처럼 야, 이 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대 또는 임의의 x에 대해 성립한대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대 어떤 x에 대하여도 성립한대 다 뭐를 뜻하는 표현이다? 항등식을 뜻하는 표현이다. 그렇게 문제에서 항등식이라고 줬을 때 여러분들이 미지수들을 구할 수 있는 법이 미정계수법이다. 알겠죠? 다시 이 어떤 항등식을 뜻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등식에 미지수가 있어요. 미지수인 계수, 미정계수가 있을 때 그 미정계수를 구할 수 있게 해주는 법이 무슨 법이다? 미정계수법이다. 아시겠나요? 그 미정계수법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계수비교법이에요. 계수비교법. 이거 수학은 우리가 한국말로 썼을 때 힌트를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말만 봐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줘요. 그렇게 정의를 해놔요. 계수비교. 개수를 비교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뭐 형태가 ax 더하기 b가 3x 더하기 1이에요. 그럼 이게 항등식이래요. 뭐 모든 x에 대해 다 성립한대. 그러면 개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식이랑 이 식이 어쨌든 같은 식이어야 모든 x를 다 넣어야 같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다른 식이야. 다른 식이면 어떤 값에 대해서는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등식이라는 거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이 식이랑 이 식 자체가 같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항과 여기 있는 항의 동류항끼리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변의 동류항의 개수를 비교하셔야 된다. 왜? 아예 같은 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동류항들끼리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1차 항은 지금 AX잖아요. 그 X의 개수가 A이고 여기서는 1차 항이 3X, X의 개수가 3이기 때문에 A랑 3이랑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 다음 X에 대한 상수항 값은 좌변은 B고요. 우변은 2잖아요. 그 B랑 2도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지수를 구한 거죠. 그래서 이게 미정계수법 중에 무슨 법이다? 개수비교법이다. 개수를 비교해서 좌변과 우변의 개수를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미정계수법 중에 한 가지를 배웠고요. 개수비교법. 두 번째는 수치대입법이에요. 수치대입법. 수치를 대입하자. 특정 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항등식이라는 게 모든 실수 x에 대해 다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x 값을 넣어도, 그러니까 아무 x 값이나 다 넣어도 그 등식은 성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금과 같은 등식이 다시 있다 해볼게요. 이게 a가 지금 3이었고 b가 2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미정계수법 중에 계수비교법으로 풀 수도 있었지만 수치대입법, 지금 배운 수치대입법으로 풀 수도 있다. 문자에 적당한 수를 대입하자.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적당한 수라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 수를 택하는 게 좋다는 거죠. 왜냐면 아무 값이나 다 넣어도 지금 이 등식을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놈을 대입하자. 우리한테 유리한 걸 대입해야 된다는 거지. 막 쓰레기 같은 거, 더러운 거 이런 걸 대입하면 우리한테도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한테 쉬운 유리한 값을 대입하자. 그런 거는 여기 예시에서는 어떤 거냐면 x가 0이라고 해봐요. 그럼 미지수가 원래 2개였는데 하나로 줄잖아요. x에다 0을 넣으면. 근데 그래도 이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 등식이 만족해야 돼요. x에 0을 넣어도. 그럼 b가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x에 0을 넣어서 b가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얘는 2예요. 그 다음에 뭐 아무거나 넣어볼까요? x에 1을 넣었다 해봅시다. 우리한테 웬만하면 유리한 거, 막 5천 이런 거 넣으면 불편하잖아. 그래서 x에 1을 넣어보면 좌변은 a 더하기 2가 되고요. 우변은 3 더하기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2를 빼주면 a가 얼마다? 3이다. 그렇게 해도 아까 했던 계수비교법처럼 우리가 답이 나오는 거죠. a는 3, b는 2.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게 수치대입법이다. 결론, 미정계수법은 항등식에서 미지수인 계수를 구하는 법인데 그러니까 미지수인 계수가 미정계수인 거죠. 그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계수비교, 양변에 동류형의 계수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푸는 게 계수비교법이고, 수치대입법은 특정한 값을 대입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값 몇 개를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나가면 a, b 값을 구할 수 있다. 미정계수 값을 구할 수 있다. 그게 수치대입법이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예시 한번 볼게요. 예시. 자, 요런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쳐볼게요. x에 대한 항등식. 문제에서는 저렇게 친절하게 안 줘요.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안 주고 어떻게 준다?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또는 임의의 x에 대해 성립한다. 임의의랑 모든은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뭐 어떤 x에 대하여도 성립한다. 그 다음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뭐 이런 말들이 다 무슨 식을 표현하는 식이다? 항등식이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이 xn의 항등식인데 그걸 계수비교법으로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계수비교. 자, 계수비교법을 풀려면 우리가 동류항끼리 계수를 비교해야 된다 했어요. 좌변, 우변에. 그럼 이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ax-2a 더하기 bx-3b가 x단데 이거를 동류항들끼리 정리를 해볼게요. ax 더하기 bx를 정리해보면 a 더하기 b에 x가 될 거고 남은 상수항은 마이너스 2a 빼기 3b잖아요. 그게 x인데 자, 이제 좌변의 식과 다항식과 우변의 다항식이 완전 같은 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항등식이려면 계수 비교를 해야 된다. a 더하기 b는 좌변의 x의 계수죠. 그럼 우변의 x의 계수인 얼마랑? 1이랑 같아야 된다. 요게 식 하나고요. 두 번째, 좌변의 상수항, x에 대한 상수항 마이너스 2a 빼기 3b가 우변은 지금 상수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변의 상수항 0이랑 같아야 된다. 그래서 요 식을 연립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위의 식의 2배를 해보면 2a 더하기 2b가 2고요. 마이너스 2a 빼기 3b가 0이기 때문에 요 위아래 식을 더해주면요. 2a 마이너스 2a는 날라가고 마이너스 b가 2가 나오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해보면 a는 얼마가 나와요? 3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을 얻은 거예요. 저 값을.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우리는 계수비교법으로 푼 건데 수치대입법으로 풀 수도 있다. 수치대입으로 풀 수도 있다. 자, 근데 우리가 수치대입을 할 때에는 우리한테 유리한 수를 되게 유리한 수를, 좋은 수를 선택해서 넣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유리한 수라는 건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미지수를 죽이는 거예요. 미지수가 2개로 지금 너무 많으니까 A도 있고 B도 있으니까 그 A, B 중에 하나를 또는 2개를 더 많으면 그 많은 것들을 죽일 수 있게 하는 미지수를 넣는 게 유리할 거다. 그러면 X에 뭐를 먼저 넣고 싶어요? 2를 먼저 넣고 싶은 거죠. 왜? 여기가 x 빼기 2이기 때문에 여기다 x에다 2를 넣으면 얘가 0으로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a도 덩달아 죽는 거예요. 그럼 b라는 미지수값만 나가니까 우리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x에 2를 넣어보면 왼쪽 요 놈은 0이 됐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다가 x에만 2를 넣어요. 여기랑 여기는 그대로 x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면 x라는 문자가 지금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모든 x에 대해서 2를 다 넣어줘야 수치 대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2를 넣었으면 0이고 여기 2를 넣으면 마이너스 b죠. 그게 얼마다? 2다. 그래서 결론 b는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 얘를 이용해서 얘를 죽이면서 b를 값을 구했잖아요. 그럼 이번엔 반대로 얘를 죽여서 a 값을 구해보자는 거죠. 그럼 우리한테 유리한 x 값은 얼마예요? 얘를 죽일 수 있는 값 x가 3인 거죠. x에다 3을 넣으면 저게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x에다 3을 넣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x에 3을 넣어야겠죠. 3 빼기 2가 1이니까 a가 될 거고 더하기 0이죠. 의미 없고 는 3이 될 거다. 그래서 a가 3이다. 이렇게 식을 구했다. 근데 위에서 우리가 계수비교법을 통해서 구할 때도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든 이렇게 구하든 풀이는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둘 중 편한 방식으로 풀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을 길러나가야 되는 건 뭐냐면 계수비교법으로 풀지 수치대입법으로 풀지를 선택해야 돼요. 어떤 항등식이란 문제가 나왔을 때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풀어야 될까를 계속 생각해 나가야 돼요. 이거는 경험이에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쌓아야 돼요. 근데 웬만하면 이 계수비교법이라는 거는 전개가 돼 있을 때 전개가 되어 있을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 수치대입은 뭐냐면 인수분해가 되어 있을 때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어 있을 때 이용하면 유리하다. 근데 전개가 되어 있을 때 수치대입법을 이용한다고 해서 틀린 거 아니고요. 인수분해가 된 상태에서 계수비교로 푼다고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제가 크게 정해둔 거지 무조건 저렇게 풀어야 된다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쌓아 나가서 어떤 방식이 빠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을 복습할 거예요.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이 뭐였냐면요. 다항식 fx를 다항식 gx로 나눈 몫이 qx, 나머지가 rx.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웠죠. 쿼션트, 몫의 영어 표현이고요. remainder, 나머지의 영어 표현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 qx, rx라고 쓸 건데 우리가 7을 2로 나눈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다를 이런 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fx를 gx로 나눈 몫이 qx, 나머지가 rx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fx를 gx로 나눈 몫이 qx, 나머지가 rx.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뒤에 배울 내용에서 요거를 계속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해하고 가장 많이 연습해야 되는 식 중 하나다.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고3까지 나와 이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걸 배웠는데 항등식을 배웠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게 항등식이다. x의 값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이미 x에 대해 성립한다.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배운 것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어요? gx의 차수, 이 나누는 놈의 차수가 나머지의 차수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그게 중요했죠. 우리가 7을 2로 나눴을 때 어떤 사람은 2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7을 2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3이에요. 굉장히 틀린 소리죠. 왜냐하면 이 나머지가 나눈 놈보다 크기 때문에. 다항식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요거를 gx로 나누는데 rx가 gx보다 커버리면 문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다항식에서 크다의 개념은 누구였다? 차수였다. 차수가 크다 작다를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에 rx의 차수가 gx의 차수보다 반드시 작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배운 건데 오늘 배운 걸로 통해서 뭐 계수비교랑 수치대입법을 배웠으니까 이러한 형태의 항등식을 미정계수법으로 풀 건데 이제 미지수가 나와서 미정계수법으로 풀어 나갈 거예요. 그 방법이 계수비교랑 수치대입이 있었는데 아까 말했던 대로 이 gx 요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형태면 누구를 쓰는 게 쉽고요? 수치대입을 쓰는 게 쉽다고 했어요. 수치대입을 쓰는 게 쉽다고 했고 그렇지 않았다. 인수분해가 되지 않았다. 했을 때는 계수비교, 전개를 해서 푸는 게 유리할 거다.
아시겠죠?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기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